네, 8월 16일 1호 경마는 서울에서 스포츠조선배 나름대로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대상 경주입니다. 스포츠조선배 대상 경주가 펼쳐지게 되는데 지난주엔 일간 스포츠배였죠. 약간 싱거운 편성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펼쳐지는 스포츠조선배는 나름대로 좀 대상 경주다운 좀 구색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좋은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먼저 스티브니언이 먼저 승부를 들어가네요. 3경주가 실전 배팅 추천 경주고요. 5경주에 많은 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오아시스 승부처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선동열 위원 역시나 후반부에 강하죠. 지난주도 1호 경마 마지막 경주에서 복승식만 20여 배짜리를 방송 승부에서 깔끔하게 맞춰드렸는데 역시나 1호 경마에도 후반부 8경주가 실전 배팅 추천 경주고요. 10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스티븐 위원이 3경주 5경주, 선동열 위원이 8경주와 10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1호 경마 방송 분석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6일 1호 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산 6등골 레이스 이 안말들 간의 접전입니다. 아무래도 먼저 도망을 가는 마필들은 뭐 1번 드림조이라든가 2번 화이트선 요 이두가 앞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 순발력은 느리지만 반면에 뒷심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이 8번 질풍당당도 매서운 도전을 할 것 같은데요. 선동열 위원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내내 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 이제 토요 경마 마지막 경주에 후즈 퍼펙트가 들어오면 제가 다음 주에 여기를 안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안 나오는 건 가만히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오지만 그 후즈 퍼펙트는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결과가 끝나고 이 방송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로서 그 정도의 배짱이 없으면 저는 이 프로 예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의 배짱도 없이 그럼 어느 마필을 뭐 불안하더라고 말씀드릴 것이며 뭐 어느 마필을 맞고는 사시라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뭐 입놀림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선동열 위원이 좀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께 후즈 퍼펙트는 좀 과인기다라는 점을 또 그렇게 인기를 못 끌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13조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믿는 선동열 전문위원이 이 정도로 후즈 퍼펙트를 불안하게 보는구나 라고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경주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조이는 한 15초 때는 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편성에서 여러분 15초 때 끊으면 당연히 대가리 오겠죠. 체중 자체가 불면서 직전에 이제 공백기에서 따라가면서 굉장히 끈끈한 경주력을 펼쳤다라고 봅니다. 직전에 이제 은암자랑에게 이말차로 졌는데 뭐 은암자랑이 지난주에 그냥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드림조이 뭐 인기권의 한 자리인데 원게이트 단독 선행까지 뭐 무난하게 문세영 기수가 펼칠 수 있는 경주 조건이기 때문에 네. 1번 드림조이라는 인기 마필의 후착을 찾는 1호 경마 첫 경주라고 봅니다.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죠? 가장 높죠. 알겠습니다. 뭐 나가주면 버틸 수 있는 찬스 같아요. 우리 스티브니어는 뭐 조교 웃음 하나 있다고요? 예, 저 인기권에 있는 마필보다는 이제 4번 베스트 슈터 마필이 입상만 한다라면 분명히 좋은 배당이 나와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어찌됐거나 최근 이 출전 주기가 다소 길어지면서 기복을 보이고 있고 성적 또한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던 건 사실입니다만 직전 경주 당시에는 1400을 뛰면서 분명히 요 녀석의 단점들이 어느 정도 좀 보강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안쪽에 1번 드림조이가 선행을 나설 수가 있는 편성이지만 초반에 오버에서 내지는 빠르게 치고 나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주로 자체가 페이스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라고 결론을 졌기 때문에 4번 베스트 슈터가 1200거리라면 내측 선위권에서 라스트 한 칸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다. 이번에는 상태감도 제대로 올라왔고 그 상태감을 끌어낼 수가 있는 신영철 기수 파워 채찍이라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3월 14일부터 지난 7월까지 계속 이전 동안 출전 주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정상 주기를. 그래서 2개월 텀으로 나왔었는데 이 공교롭게도 베스트 슈터가 첫 입상을 했을 때는 3월 14일, 그러니까 2월 14일에서 3월 14일 4주 만에 출전 정상적인 주기에서는 이변을 한번 일으켰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 이번 경주 기수가 교체된 시점에서 정상적인 주기 출전입니다. 이 지난번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말도 좋았고. 예. 근데 늦바라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죠. 베스트 슈터 이것도 한번 요주의 마필로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때요? 뭐 질풍당당은 지난번에 이제 그 취임 능력은 검증이 되었는데 이 부족한 순발력 여기서 질풍당당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뭐 질풍당당은 초반 순발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마필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개가 높은 추임마라는 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개가 높은 추임마라면은 역시 페이스 자체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마필이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경주의 조건 자체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드림조이가 어느 정도 페이스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역시 8번 질풍당당이 그렇게 높은 고개에도 불구하고 추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인데 뭐 어쨌건 이 정도 편성이라면 뭐 무시는 못한다라고 봅니다. 스티브 형께서는 예, 질풍당당은 저는 그렇게 좀 좋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드림조이와 2번 화이트선이 나름 준비를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게다가 4번 베스트 슈터를 좀 강하게 보고 싶은 경기이기 때문에 질풍당당은 분명히 능력면에서 그리고 전개면에서는 배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앞선에서 끝날 수 있는 마필들에게 조금 더 힘을 드리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망가는 드림조이 그리고 조교 우스마 베스트 슈터 나름 사연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복병으로서의 활용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경주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내산 6등급 레이스입니다. 정말 좀 가진 게 없는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인데 뭐 그렇다 보니까 졸지에 뭐 빌리브유가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려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선행마가 없어요. 과연 선동열 위원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경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체가 플러스가 돼서 입상마가 나오는 겁니다. 때로는 조교가 좋다라고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복귀가 나온다라고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5번 트리플 탱고를 추천을 드리려고요. 왜냐면 훈련 때 걸음으로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의 상대 자체가 워낙에 부진합니다. 빌리브유도 직전에 소위 말해서 똥 싸면서 들어온 말입니다. 그냥 버텼던 말이죠. 그러니까 라운트로이를 빼고는 정말 약체 편성이었다는 측면이고 천일도 매번 그만큼의 경주력 직전에 정말 바닥에서 힘을 안배해봤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됐고요. 파인들롤이 마찬가지고 초원 신비도 410km 1번 무패동자도 입상이 없는 말. 그렇기 때문에 5번 트리플 탱고가 직전 경주는 선의권에서 경주를 펼쳤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 경주 조교가 다소 부족하긴 합니다만 단독 선행이라는 정말 전개 이점 자체는 다른 마필들이 모두 뒤에서 온다는 측면을 봤을 때 김옥성 기수가 선행을 나선 이후 힘 한 배만 완벽하게 해준다라면 요거 복병권이기 때문에 5번 트리플 탱고에 저는 가능성 자체를 가장 높게 두고 배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선동열 위원의 생각대로 선행을 나가준다라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찬스는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티브니 형께서는요? 예, 조교로 보는 관점에서는 1번 무패동자, 2번 드림킹이 그나마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로 지목을 해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는 1번 무패동자가 되겠습니다. 무패동자라는 마필은 최근 두 번의 경주 1400을 도전하는 의미였습니다. 매번 좀 늦게 올라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먼저 선동열 위원께서 뭐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선행 마필도 없고 모두 다 추임 마필이고 늦게 페이스가 흘러간다. 그런 점들을 본다라면 무패동자가 여기서는 절대적인 찬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태감이 직전보다 좀 더 나아진 모습, 게다가 조한별 기수와의 최근 입마호흡이라면 여기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로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패동자. 이 녀석도 원래 여지간한 편성이면 그냥 바닥 추입인데 그렇죠. 이 편성에서는 내측 선입권 전개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분명히 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무패동자와 우리 선동열 외에는 트리플 탱고 선행 나가는 순간 트리플 그렇죠. 탱고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추천이 없습니다. 정말 기본 마필리가 접종 용주기 때문에 선동열 위원의 생각대로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전개 양상에 따라서 누가 들어와도 제가 뭐 반론의 여지가 없을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마가 없습니다. 자, 스티브 위원은 1번 무패동자, 선동열 위원은 5번 트리플 탱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1위 경마는 전반부 3경주를 실전 배팅 코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짜여져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출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브는요, 딱 두 방만 보고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도 모두 다 걷어내겠고요. 딱 두 방으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실전 배팅 코너로 선정을 했겠죠. 공백 이후에 뚜렷한 변화, 발주 압력이 있던 놈이 발주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뚜렷한 변화가 오고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 지상파워입니다. 공백 이후에 직전 경주 우승으로 이번 경주 승급전을 맞이하는데요. 직전보다 마필 상태는 더욱더 올라와 있다라고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역시 끝번 신청으로 외곽에 밀려있지만 선두권에 감고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된다. 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10번 지상파워는 배팅의 축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요 8번 금태풍이라는 마필은 필수 조건입니다. 외곽으로 밀려있다. 선행 마필이 외곽으로 밀려있다고 해서 불안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편성입니다. 또 한 번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선행을 치고 나간 데는 큰 문제가 안 되겠고요. 한성열 기수 동작이지만 한성열 기수가 최근 두 번의 경주 연속 입상을 끌어냈다는 점, 입마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이번 경주 그리고 이 금태풍을 비로소 알으셔야 됩니다. 자, 상태가 더욱더 올라왔고 선행이 한 번 더 보장되어 있는 금태풍 중에 한방 막건입니다. 10번, 8번 막건이 되겠죠. (10번) 8번 막건, 10번 8번 막건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리고 저배당까지도 갈 수가 있는 막건이지만 힘있게 배팅 자금의 70%를 투자합니다. 10번 8번의 한방 막건이고요. 여기서 딱 찜찜한 것은 사실 뭐 6번 감동의 챔피언도 아니고요. 7번 최강 파이터도 아닙니다. 바로 4번 오피세미가 되겠습니다. 이 오피세미라는 마필은 해당 경주 1300m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시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선위권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오피세미처럼 감고서 4코너 이후에 힘을 주면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자, 직전 경주 첫 우승이었지만 연투의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을 정도로 꾸준한 병합조교와 훈련량을 늘리면서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자, 박태종 기수가 왜 6번 감동의 챔피언을 기승하지 않고 안쪽에 있는 4번 오피세미를 선택을 했느냐. 직전부터 조시가 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점을 명시하신다면 이번에 한 번 더 배팅권에 안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른 거 없죠. 자, 10번 지상 파워는 무조건 저는 한 번 더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0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 4번 오피세미 쪽에 남은 자금 30%를 때리면서 1위 경마 3경주 큰 환수는 아니지만 힘있게 때릴 수가 있는 3경주 때리고 맞추 두 방으로 압축 공략을 해봤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등급 레이스입니다. 앞서 진행된 3경주는 우리 스티븐 의원이 명확하게 막건을 제시해드렸어요. 3경주 실전 배팅 추천 경주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첫 회 때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집중력 있게 봐주시는 경주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이 전문위원들께서 앞으로 실전 배팅 추천 막건 더욱더 좀 타이트한 준비를, 물론 지금도 수고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만 더욱더 좀 냉정한 분석을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4경주는 1200m 국내산 5등급 레이스. 요것도 혼전기는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역 기수를 좀 많이 응원하는 편인데, 속된 말로 승부 걸렸을 때와 안 걸렸을 때 그 전개를 풀어나가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좀 짜증이 솔직히 나요. 어쨌든 10번 슈퍼엔저이도 지난번처럼 절실하게 타주겠느냐, 요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지난번 데뷔전에서 만만치 않은 경주력을 보였던 9번 위너스 골로리의 상승세도 쉽게 무시는 못할 것 같은데, 먼저 선동열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인기마 싸움으로 봅니다. 7, 8, 9, 9, 8, 7 여기 복병은 4번 요 정도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9번 위너스 글로리는 저는 한 사이즈 위에 강축으로 봅니다. 이제 직전에 데뷔전에 3강이와 위너스 글로리가 뛰었던 편성 자체가 거의 좀 그 두 마필이 국산 육군의 최강자들이 아니었냐.
데뷔전서부터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 이 두 마필 모두 앞으로의 기대치 자체가 분명히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인 9번 위너스 글로리가 직전에 비교적 여유있게 우승을 거둬냈고 이번 새벽훈련 시에도 이 스페셜 스타라는 상위군 마필과 동반훈련 때도 오히려 좀 앞선 탄력을 보일 정도로 마필의 걸음 자체가 워낙에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9번 위너스 글로리를 놓고 자 그 짝을 찾는 후착 찾기의 경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번에 그 금피로드가 선행을 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마 편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가 상당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 빠른 페이스를 외곽에서 힘 대 힘으로 상대들을 좀 찍어 눌렀던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위너스 글로리는 지난번보다 더 뛰면 뛰었지 지난번보다 못 뛰진 않을 것 같아요. 위너스 글로리를 한 번 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스티븐 형께서는요.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9번 위너스 글로리는 승급전이지만 또 된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뭐 훈련 시 걸음이 상당히 가볍고 또 김동수 기수와의 호흡을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차권 찾기 한 방 찍어 먹기 경주인데 선동리 위원이 또 4번 키마를 복병권에 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은 찜찜했는데 저는 4번 키마를 추천을 드리려고 애초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이 키마는요. 직전 경주 하만식 기수가 1300에서는 사실 편성도 좀 강했습니다만 전개도 상당히 좀 불리하게 꼬여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거리 1200m고 위너스 글로리 외에는 사실 기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마필들이 대다수예요. 자, 그렇다면 4번 키마 컨디션 살아났고 이번 경주 적정 거리 1200에 다시 한번 하만식 기수 또 안쪽 게이트까지 부여를 받았다라면 안쪽에서 차분하게 선입권 한 칼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이번 니콜도 이게 상태감이 요번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요게 그냥 나 몰라 선행 가서 버텨버려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현장 주로 파악을 꼭 필수로 하셔서 좀 가볍다라면 니콜도 배당권에서는 안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공교롭게도 키마의 마주가 이 광균호 마주시네요. 예전에 조교를 같이 보셨다. 그렇죠. 강균호 마주님은 착해요. 당근 아저씨죠. 네, 당근 아저씨 착하고 네. 막 뭔가를 좀 전문가들에게 베풀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말을 사랑하시는. 네, 맞아요. 옆집 아저씨 같아요. 네, 그 말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말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방송에서 똥말 하지 마시래요. 알겠습니다. 부진마 이렇게 좀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천희 형께서는 키마를 어떤 측면에서 좋게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실 키마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제가 발견해낸 말입니다. 옛날에 같이 경마할 때 이 김철우 기수가 기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 키마의 첫 번째 그 배당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잡아냈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말을 우리 스티븐 위원이 잘 했다시피 외곽에서 좀 의지 자체가 좀 크게 없었던 모습이고 정구간을 빙빙 돌면서 제대로 된 경주력을 펼치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최근보다는 더 나은 경주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지금 9번, 8번, 7번으로 인해서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키바도 단거리 추입은 분명히 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복병권에 좀 지목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키마는 배당권으로 연결해 보시고요. 이번 니콜도 우리 스티븐 이언 조교 때 이번에 상당히 좋아졌다. 내 측에서 이 기습전이 나온다라면 좀 이변의 주인공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뭐 저도 위너스 글로리 충마로 두 분의 의견을 좀 많이 참고하겠고 이 파바 장상 킹덤도 저는 무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지난번에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은암자랑을 자력으로 좀 이긴 느낌이었고 초반에 전개가 선행을 나갔다가 좀 빼앗긴 감도 있었는데 뭐 근성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5월달과 7월달 너무나도 큰 변화의 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장상 킹덤 한 번 더 봐줘야 된다. 자, 9번 위너스 글로리의 4번 키마 쪽으로 한번 복병권을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호 경마 5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4등급 레이스. 야, 저는 이 출마표를 보고 1호 경마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주다. 예, 정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렵게 뭐가 어렵냐? 스티븐 형의 정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스티븐 형께서 5경주를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 혼전 속에 자신 있는 그 숨은 진주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난해한데. 예, 앞선 경합이 좀 불가피하다.
1, 2도 빠른데 4, 5는 더 빠르고요. 7, 8은 더 빠릅니다. 네. 그 외곽에 있는 말이 또 순발력이 더 좋아요. 안쪽 게이트 말들이 1000m 출전을 했기 때문에 선행을 양보할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대판 선행 경합까지 예상이 되는 경주인데 그렇기 때문에 3번 썬업을 저는 좀 강하게 봅니다. 직전에 단거리에서 잘 뛰는 빅세븐과 올포글로리를 추입으로 잡았던 녀석입니다. 역시 데뷔 초기 때는 주행 악벽으로 인해서 실전 기복으로 이어졌던 마필이고 물론 최근에도 실전 기복을 보입니다만 이 마필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김옥성 기수가 훈련 때부터 전담을 하면서 그 마필의 단점 자체를 분명히 보완을 하고 최근에 실전 입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역시 앞선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 김옥성 기수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3번 썬업이란 마필의 이번 경주에서는 정말 자력권 추입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이 워낙에 좋은 말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김옥성 기수 여우잖아요. 솔직히 승부 걸리면 딱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타잖아요. 제가 봐도 손동열 위원 말처럼 다른 마필들이 앞에 나가려고 서로 싸우면 정말 속에 칼을 품고 그냥 바닥에 딱 누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김옥성이거든요. 3번 썬업을 말씀해 주셨고요. 썬업도 썬업이지만 우리 스티븐 위원의 좀 엄청난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 한번 들어보죠. 예, 12두의 마필이 추출하고 있지만 단거리 1000m에서는 모두 다 된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빠른 순발력을 장점으로 지닌 녀석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정말 0점에서 모든 마필들을 나는 백지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했고 조교시 걸음을 한 번 더 대입을 하면서 준비한 경주입니다. 이번에는 저는 찬스라고 볼 수 있는 게 조교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했습니다. 네, 조교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했고 분석면에서도 저는 앞선에서 치열한 몸싸움보다는 거의 줄서기에서 끝날 수가 있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마방의 작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분석면에서 넣어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무조건 20배 이상 한 방으로 정리를 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선행말을 예측하기도 쉽지 그렇죠. 않다라고 하고 선입권에서 그 몸싸움을 다 예측하는 반면에 우리 스티븐 위원은 이미 선행 나갈 놈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갈 놈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20배 이상을 한 방으로 때리는 승부처 우리 스티븐 위원의 오아시스입니다. 많은 추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려다 스티븐 위원의 오아시스 저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우리 스티븐의 오아시스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6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4등급 핸디캡 레이스고요. 지난번에 좀 상대들이 너무 강했죠. 1번 청마성이 지난번에 워낙에 매서운 상승세의 주인공들 이 더블드래곤이라든가 고래사랑을 만나서 나름 잘 뛰고 3위 성적에 만족하고 말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인기마로 또 1번 게이트 선행을 이점으로 인기마를 좀 자리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6번 그랜드 캠프도 최근에 상승세라면 뭐 둘째 가라면 서울의 마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1번, 6번이 사실상 최저 배당 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1번, 6번을 배팅을 하자니 저는 굉장히 좀 깝깝하다라고 봅니다. 1번 청마성이란 마필이 물론 걸음도 이상이 없고 게이트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딱 한 개죠. 마체 자체가 얇다라는 측면은 언제든 기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6번 그랜드 캠프를 보니까 기본 가진 액면 자체는 굉장히 화려합니다만 사실상 얘가 뛰었던 편성을 보면 상당히 좀 약체 편성에서 뛰었다라는 측면. 직전에 뭐 해피볼 6마시는 누구든 해피볼 6마시 차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직전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직선에서 말을 잡아버렸는데 그런 부분 자체도 이 어린 경주마는 그렇게 이제 여유승을 걸었을 때 잡아버리면 다음 경주에서 직선에서는 안 뛰려고 하는 녹대기 기질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1번, 6번에 좀 최저 배당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인가 좀 고민을 했는데 7번 스마트 에어로 봤습니다. 스마트 에어인데 물론 이 마필 자체에서도 좀 뒷심이 부족한 단점은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안쪽에 빠른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고 정말 스무스하게 선행을 갈아엎고 경주를 풀었던 그런 마필이거든요. 자, 이번엔 51km고 그리고 직전 최근 1300, 1400도 충분히 경험을 해봤다는 측면을 봤을 때 김혜성 기수가 제일 잘하는 거 단독 선행의 7번 스마트 에어는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다라면 뭐 3, 4위권 된다라면 오히려 7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얘도 좀 약간 꼬장긴 있는 말인데 초반에 전개만 우리 선의원의 예측대로 선행을 한번 나가주거나 아니면 편안한 선의권 전개라면 상승세를 무난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티븐 의원께서는요. 예, 저는 드디어 이제 14조 이신영 조교사가 강단을 내렸구나. 이번에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 3번 라온 에스프리가 되겠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물론 5월 2일 날 입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매번 늦게 올라온다. 왜 이렇게 타지? 조금 더 빠르게 좀 올라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늦게 올라오면서 그만큼 직전에는 개인적으로 쌍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탈 게 아닌데라고 물음표를 남겼던 마필인데 자 그런 부분들을 바로 문세영 기수와 안장 교체가 되면서 14조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고 또 훈련식 얼음도 확실하게 좀 컨디션 자체가 좀 올라와 있는 모습. 저는 안장 교체가 됐다는 것만 해도 각지를 조금 더 빠르게 한 템포만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1400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번 라온 에스프리 14조에서 강단 있는 결정을 내렸다. 드디어 문수영 기술을 안전교체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이제 초반에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 관건일 것 같은데 스티븐 의원의 조교 우스마 3번 라온 에스프리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필로 추천드린 적은 없었는데 이 5번 매직퀸이라는 마필이 1번 청마성도 게이트 2점을 누리려면 선행을 시도할 것이고 6번 그랜드 캠프도 옆에는 붙일 것이고 그다음에 김혜성 기수도 성향상 선행을 한번 나가려고 찌르다 보면 또 공교롭게 1번, 7번은 선의원 말씀처럼 마체가 왜소합니다. 과연 얘네들이 만약에 힘경합을 해버린다라면 이 1400을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5번 매직퀸이 처음에는 맨바닥에 있겠습니다만 참으면 참은 만큼 한 발은 써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봐도 지난 4월 25일, 5월 24일 이 1400에서의 편성과 지금 편성을 고려해 본다라면 그때 편성이 지금보다 밀릴 건 없지 않아요? 그렇죠. 한수 위죠. 네. 그러니까 꼭 참고만 타준다라면 이 매직퀸 또 안말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매직퀸을 이 배당 마필로 별로 안 팔리죠? 복병이죠. 안 팔리죠. 저는 매직퀸을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선의원은 이 마체 왜소한 말들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7번 스마트 에어를 추천해 주셨고 우리 스티븐 형께서는 14조의 강단 있는 결정 3번 라온 에스프리 저도 궁금합니다. 이 결정이 얼마만큼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이게 문세영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경주의 1400m 혼합 4등급 레이스.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워낙에 오래 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 있는 우리 선희 형께서 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말이 나와요. 이 듀스 인드쿱이란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현장 애시장에서 그렇죠? 말이 좀 늘어져 있어서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듀스 인드쿱이 대가리인데 근데 제가 봐도 말이 청해마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욱더 매가리가 갱기가 없더라고요. 둘 다 이제 그걸 노리고 가서 저는 10분 전까지 고민을 했어요. 녹음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운 좋게 적중했는데 선의원은 충말 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깝게 베스트뱅크라는 그 가꾸시 말도 알고 있었는데 틀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축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이제 피눈물을 흘렸죠. 데뷔전 뛰는 거 보고 흙 맞고 뒤로 쳐지면서 그러면서도 걸음이 나오는 어떤 주행을 보면서 그리고 이마필의 좀 체격 조건을 보면서 앞으로 무조건 뛰겠구나. 그래서 이제 직전에 강하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려고 현장을 갔는데 현장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놓고 듀스 인디쿱 그리고 베스트뱅크를 추천을 드렸죠. 듀스 인디쿱을 보니까 여기서는 또 올 것 같아요. 힘과 뚝심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경주거리라면 뭐 4번 듀스 인디쿱의 또 후착을 찾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듀스 인드쿱은 혈통도 거리 적성이 길게 나옵니다. 1400이 나쁠 건 없어 보이고 우리 스티브니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뭐 현장에서는 6번을 레츠코론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듀스 인드쿱하고 뭐 그렇게 보이는 인기 마필보다는
조교 우수 마필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8번 빅 드래곤입니다. 3월 이후에 공백을 가졌고 5월, 6월 달 역시 정상 출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순발력 부분은 상당히 좋았지만 지구력 부분에서는 형편없는 모습 속에서 이번 경주 8주의 공백을 딛고 출주하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8주의 공백이 분명히 약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훈련 때 애는 그렇게 썩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려도 그렇게 썩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말이 알아서 이제 제갈도 물어주고 뒤측선까지 잘 뻗어주는 모습이 자 이번에는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편성 자체가 빠른 애들이 없다라는 점을 본다라면 서수훈 기수가 충분히 선행을 모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선행을 나간다라면 1400 정도는 이번에는 버틸 수가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은 8번 빅드래곤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교 성과가 분명히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유형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스티븐 의원의 예측대로 현장에서 4번, 6번이 깜빡이를 팔린다라면 15점 빵빵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00원대. 레츠그런 좀 계획 같은 말이죠. 저는 뭐 최저 배당까지 최저 배당 안 갈 것 같아요. 4번, 3번이 최저 배당 갈 것 같아요. 언더펀치요? 예. 1,400이라. 직전에 이제 사연이 있었죠. 발주 위에 발을 얘가 잘못 디뎠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나왔는데 다시 발을 딛고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추입을 해서 걸으면 남기는 모습이었는데 4번, 3번이 최저 배당 가고 4번, 6번이 그 두 번째 갈 것 같아요. 뭐 바뀔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6번 레츠고론 같이 15전에 빵빵인 말이 최저 배당 들어와서 결과로 이어진다라면 그냥 한번 틀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츠고론을 좀 세게 안 본다는 얘기죠. 매번 그만큼이 다인 번개만은 여전히 고개가 높아서 힘들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4번 듀스윈드컵은 스티븐 의원도 충분히 보시는 거죠? 빅드래곤 축으로 아예? 아니 저는 네. 다 불안해요. 사실 이 그래요? 듀스 인드컵도 물론 선의원 말대로 잘 뛰고 직전에 입상해서 아쉬운 건 맞는데 이번이 1400입니다. 저 아시다시피 1000m에서 1400을 바로 점핑하는 마필들은 저는 뭐 터프인이 그렇게 뛴다고 해도 안 믿거든요. 예, 그래서 1400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라면 누가 축으로 가든 저는 빅드래곤의 선전을 한번 단독 선행을 한번 믿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주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추천을 하려고 새벽부터 고생해서 조기를 보는 거겠죠. 자, 우리 스티븐 의원 8번 빅드래곤 꼭 여러분들께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선 의원은 4번 듀스윈드컵은 강축이다. 그리고 6번은 들어오면 틀리겠다라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잠시 후 8경주는 우리 선동열 위원의 실전 배팅 추천 경주가 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9경주부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형님? 네. 예, 1호 경마의 실전 배팅 8경주입니다. 물론 기대치가 있는 경주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 이번 경주의 이 실전 배팅이 성공이 되면 굉장히 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저한 좀 복병 마피를 과감하게 축 말아놓고 중고 배당을 노리는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1호 경마 8경주는 좀 더 과감하게 남들과는 다른 막권으로 한번 배팅 전략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3번 아르고에서 4번 퀸즈스테 5번 어생명장 마찬가지고요. 푸른거탑 MJ 포스 그러니까 결정력이 부족한 말들 그리고 걸음의 한계는 이미 노출한 마필들의 대혼전 경주입니다. 일단 1번 일기당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기당천의 치명적인 단점 지구력이 부족하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자 요거 추입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일기당천 단독 선행 이후 심한 배만 들어가 준다. 그러니까 추입이 안 되면 앞에서 끝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입이 되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자 1번 저는 일기당천은 자 일단 이 후차권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고 자 여기에 6번 락슈미입니다. 락슈미 사실 직전에 뉴 화이트 삭스의 락슈미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인기 8위권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다소 아쉬웠죠. 최범민 기수가 외곽을 너무 좀 무리하게 감고 나오면서
걸음을 좀 남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같이 뛰었던 오생명장이죠. 그리고 아르고에스의 3번 게이트에 있네요. 이마필들과 직전의 경지력 비교를 할 때 락슈미가 가장 어려운 전개를 펼치면서도 자 입상은 못했습니다만 상대들을 이겨냈다는 전력을 봤을 때 자 6번 락슈미가 자 그래도 추임력에 있어서는 뭐 결코 무시를 못한다. 자 6번 락슈미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또 한 두는 9번 스페셜 스타죠. 스페셜 스타 직전에 선동열이 스페셜 스타 놓고 메인 승부 센스카이의 21배짜리 적중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역시 1700, 1800 늘어난 거리 경험을 했단 말이고요. 직전에는 추입으로 그리고 직전 경주는 앞선에서 경주를 풀었던 마필 선취입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자 9번 스페셜 스타입니다. 자 왜 이 세 마리를 후차권에 적었냐. 제가 노리는 말은 철저한 복병이기 때문에 10번 몰리두커입니다. 자 몰리두커를 축 말아놓고 저는 이번 경주 추천드릴 생각인데 자 이 몰리두커란 마필은 지난 박현우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스포츠 동아배에서는 완벽하게 힘한 배가 되자 뭐 뱅크홀 러브까지 사마신차로 잡았던 전력 자체는 있죠. 다소 기복을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최근에 역시 이 입상권에서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직전 경주 이 하만식 기수가 뭘 잘못했냐. 안배를 해줘야 되는 마필인데 직전 4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빠르게 스퍼트를 했다는 얘기죠. 좀 더 잡고서 힘안배를 했다라면 직전 경주 슈퍼서린, 슈퍼탱크 요런 편성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만식 기수가 너무 조급하게 말머리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은 분명히 잡고 힘안배를 해야 되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한번 타보면서 이 말을 또 계속해서 탔던 기수기 때문에 직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면 또 경만의 여러분 기억의 싸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박현우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도 뱅크온 러브를 잡았던 경주력이라면 그 정도를 보이면 여기서는 쌍대가리까지 가능하겠다. 하만식 기수가 직전과 같은 실수만 거두지 않는다라면 인기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저는 배팅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몰리두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고 자 후차권에 1번 일기당천 그리고 6번 락슈미 9번 스페셜 스타 이렇게 추천드리는데 우리가 10만원 갖고 배팅을 하기 때문에 뭐 요거를 쪼잔하게 33,000원씩 쪼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3만원씩이죠. 3만원씩 투자를 한다라면 만원이 좀 남습니다. 남는데 3만원씩 투자를 해도 요거는 무조건 좀 중고배당 맞거니 형성이 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자 이번 8경주에서 10번 몰리두커가 들어온다라면 우리 실전 배팅 이 코너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9경주입니다. 스포츠 조선배 대상경주. 하이라이트 관전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될 경주가 되겠는데 작년도 스포츠 조선배에서는 이 금성이 그리고 시티우스 여기에 마이에너지 이런 마필들이 1위부터 3위까지 기록을 하면서 복승식 88배 쌍승식 190배 뭐 삼복승식은 300배가 나왔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필소곳이라는 그 압도적인 인기 1위 걔가 부러지면서 이런 배당이 양성됐는데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이 필속은 어디 간 거예요 진짜? 그렇죠. 필속은 어디 갔나요? 14조만 아닌가요? 이 조기장에서도 모습 안 나오던데. 목장에 벌써 갔나? 확인 안 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필속옷이 그래도 미국 경마 그쵸? 거기서 여기 뛰고 와서 그렇죠. 정말 많은 관심 받았고 데뷔 초에 그렇게 잘 뛰더만 한 2년 전에 그 대상 경주였죠? 마주협회 장배였나? 그때 이제 마시 가더니 야 재기에 실패를 했네요 아쉽게. 필속옷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경주마로서 다시 살아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작년도에는 필수고 인기 1위마가 부러지면서 고배당이 터졌던 경주.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이번 브리그가 인기의 축을 전담하겠죠. 그렇죠. 지난번에 또 11마신 차이의 우승이었어요. 어때요? 제2의 뭐 필수고 사태가 벌어질까요? 일단 출전 주기가 구주로 밀렸다라는 측면 그리고 부담이 올랐는데 어쨌든 뭐 상대가 같이 부담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 차이는 뭐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래도 브리그는 저는 뭐 배팅의 축마를 인정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 5월달 경주에서는 아예
추입으로 입상을 걷어내는 모습이었고 뭐 직전 경주는 선의권의 경주를 풀어가면서 상대들을 11마신 차이로 압도하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브리그는 저는 중심에 좀 잡아놓고 공략을 하고 싶고요. 대신 이제 8번 3번 해마루, 6번 구만석, 8번 흑기사, 4번 매직댄서, 5번 피노누아 이런 마필들은 안 봅니다. 제막권을 여러분께 추천드린다면 저는 2번 브리그 놓고 7번 천년동안과 1번 소통시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번 천년동안은 직전 경주 보면 문세영 기수가 정말 문세영 기수답지 않게 전 구간 굉장히 좀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상대와의 격차를 굉장히 좁혔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만 뭐 직전보다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경주 자체를 더 잘 풀어갈 수 있겠고요. 1번 소통시대는 복병으로 봅니다. 워낙 힘과 뚝심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원게이트에서 정말 차분하게 따라간다라면 다른 좀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보다는 오히려 배팅에 좀 공략 가치가 좋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리그에 그리고 피노노와 동반 출전한 안말 7번 천년 동안의 노린수 한방 맞건을 권해드렸고요. 우리 스티브니어는 이번 스포츠조선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예, 뭐 이번 브리그라는 마필은 정말 계륵 같은 존재예요. 정말 훈련 때 밋밋해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한번 삭제를 했다가 정말 창피를 당했던 마필인데 정말 잘 뜁니다. 이번에는 상태감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브리그는 현장에서 뭐 상태감이 뭐 체중이 많이 빠졌거나 뭐 이렇게 좀 특별한 이변이 없다라면 충마로 놓고 가고 싶고요. 자, 1번 소통시대입니다. 소통시대가 현장에서 얼마만큼 팔려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병현 기수 한장이라고 해서 주중에 훈련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박병현 기수가 꾸준하게 기승을 해주면서 성과를 내배치고 있고 이번에 아마 훈련하고 있는 이 스포츠조선배를 훈련하고 있는 마필 중에서는 컨디션으로 따진다라면 가장 으뜸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상태감은 최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100% 끌어낼 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1번 소통시대, 2번 브리그, 1, 2, 2, 1 한방을 우선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경주네요. 알겠습니다. 브리그의 이제 완연한 회복세 분명히 눈여겨봐 줘야 될 것 같고요. 해마루는 여전히 그 주행 시 좀 기승자에 대한 그 수능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2000m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만 별다른 반전을 못 보여주고 있는 매직댄서도 이제는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점이고요. 피노누아도 안말이다. 구만석도 지난번에 저희가 모두 추천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말 힘겹게 왔습니다. 그리고 바다질주가 너무 못 뛰었어요. 그 느낌이고 흑기사도 최근에 이제 기복을 성향을 노출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 역시도 소통시대가 힘이라면 그렇죠. 밀릴 게 없는 말 아니에요? 딱 뚝심 하나로 뛰는 말인데 이 해당 거리 그리고 경주 조건을 봤을 때 이 정말 박병현 기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안겨주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은 안 질 것 같습니다. 기수가 그 기수들과의 대결에서만 밀리지 않는다라면 소통시대 정말 우리 스티븐 위원의 그 한방 맞고 성립이 될 것 같고 뭐 손희연도 복병으로 보고 있죠. 저희는 2놓고 1칠로 정리를 해도 스포츠조선배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민폐를 끼치진 않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조선배는 브리그의 상승세 그리고 1번 소통시대와 7번 천년 동안 이 2두를 후차권으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금메 마지막 경주도 우리 선동열 위원은 다시 한번 메인 승부를 마지막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 1호 경마에서 워낙에 아주 임팩트 있는 마지막 승부를 책임져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졌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주 일요일에 상승세를 과연 어느 마필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전해드리겠고요. 스티브니어는 마지막 경주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되는 마필들이 몇 도 유달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3번 트리플 라이트의 문세영 기수 등장이라면 이번 경주는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판단합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새벽 조교평을 쓰는데요. 거기에도 이 트리플 라이트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작년 8월만 하더라도 3연타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각질 변경이라고 하죠. 변화를 좀 모색을 하면서 사실 기복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분명히 변화
변화가 뚜렷하게 지금 컨디션 자체가 오고 있고 그 변화된 이 선입각지를 이제는 제법 소화를 하고 있고 그런 소화되는 분위기 속에 문세영까지 기승을 시켰다라면 저는 3번 트리플 라이트가 충분히 이번에는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강공의 칼을 뽑아낸 것 같습니다. 3번 트리플 라이트 우리 스티븐 이어는 여러분 이 월요일부터 이 여러 경마 포털 사이트에 이 새벽조기 오수마 개가천선을 올려드리고 있죠. 거기에도 자신 있게 추천드렸다는 이 트리플 라이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선동열 의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기 최저 배당이 어떻게 형성이 되죠? 상당히 난해한데요. 1번 더블럭키, 더블럭키, 트리플라이트, 로얄스타. 로얄스타. 그렇죠. 인기 1, 2, 3위가 어쨌건 가겠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복병이 선전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경주에서 선동열이 10번 베스트 나인이 여기에서는 정말 온다라면 선동열은 지난주와 같이 한구라를 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말은 질병 자체를 달고 사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주 지금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4회전, 5회전 경주를 보신다라면 출전 주기를 한 번도 맞춰서 출전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항상 가능성만을 보였단 말인데 이런 말을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적을 거두고 상금을 벌어들여야 된다는 측면인데, 자, 1호 경마에서 2억 기수가 기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영철 기수로 교체가 됐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신영철 기수는 정말 말을 다부지게 몰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힘 있는 기수입니다. 자, 이 베스트 나인이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맞아서 신영철 기수로 교체가 됐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해당 마방에서는 요거는 말을 정말 혹사를 시키더라도 무리를 줘서라도 무조건 이번 경주를 한번 노리겠다라는 측면은 저는 분명히 깔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상대 마필들 더블럭키나 트리플 라이트 13번 로얄스타조차도 정말 자신할 수 없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10경주에서는 정말 이 이외의 다른 어떤 조교 상태나 이 사이드적인 승부 의지까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면서, 자, 10번 베스트 나인이 1호 경마 라스트 경주를 장식해 준다라면 선동열은 다시 한번 한구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매번 댈듯 하면서 못 들었던 게 끈성도 좀 있고 역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승부지가 좀 약했던 마별. 지난번에도 이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 그렇죠. 슈퍼폴럭키 스마트 타임 워낙에 하이 페이스였기 때문에 뭐 승부지를 뭐 노출할 필요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없었겠죠. 공교롭게 신영철 기수가 오늘 1경주에도 베스트 슈터, 그리고 마지막 경주는 또 베스트 나인, 이 베스트 샤인의 소속 마필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좋은 승부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제2의 강호대사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선동열 위원의 메인 승부 후차권 파트너는 충만은 미리 오픈했기 때문에 현장 속보를 통해서 후차권까지 명확하게 준비해 놓을 겁니다. 중배당은 보장되어 있는 승부처예요. 꼭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배제할게요. 우리 스티븐 이완 정말 매주 서울과 부산 오가면서 제가 봐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꼭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선동열 위원은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 든든한 그 가이드 역할을 이번 주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린 건데 양쪽에 우리 전문위원들 꼭 많은 기회를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현장에서 A시장에서 말을 보고 그 부족한 부분 채워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